이번에 그 9,308건의 그 제2부속실 문건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이거 기존 것과는 다르게 기존에는 종이 문서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 공유 폴더, 제2부속실에서 사용하던 공유 폴더에 담겨 있던 것이 우연하게 직원이 이제 스캐너를 연결하던 과정에 그 존재를 발견을 했고 그래서 그것에 과거 문건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지난달에도 이제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로 그 문건들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해서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에 있었던 문건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이번 건은 2013년 3월부터 해서 대부분 박근혜 정부 초반. 그러니까 초반과 2015년. 2015년 1월까지요. 그러니까 초반과 후반이 이제 연결고리가 거의 다 이제 퍼즐이 맞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게 언제였었다고? 주로 후반부였었다고요? 그 전에 게 이제 뭐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다 다르긴 한데 제일 많은 게 정무수석실이었고요. 그게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이니까 정확하게 이제 딱 맞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제2부속실 거는 그 전반기, 그 전에 거는 후반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그런데 제2부속실은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있었던 2014년이죠. 2014년 11월. 2015년 초, 그 조응천 비서관이 해고되는 시점이 4월인가 5월 고언절이죠. 그렇죠. 그때 하면서 제2부속실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제2부속실이라고 하는 게 영부인 관련 업무를 보고 있던 곳인데 왜 제2부속실이 있냐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결국은 제2부속실이 최순실 씨를 보좌하던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제2부속실이 주로 했던 역할이 비선 실세 보호 역할을 한 거예요. 거기에 수행 뭐 이런 역할을 했죠. 안봉근 잘 아시는 거예요. 지금 도망 다니다가 이번에 기소돼 재판에 나와야 돼요. 도망 다니진 않았어요. 수배 안 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출석도 안 하고 막 왜 명예훼손으로 멀쩡한 사람을 안봉근 씨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건 100% 명예. 그러니까 이건 명예훼손이 김남국 변호사가 김남국 변호사 수임하세요. 계약서 써달라. 어쨌든 안봉근 그다음에 이영선 윤전추 잘 아시는 것처럼 안봉근 이영선 윤전추 이 사람들이 소속돼 있던 곳이 제2부속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했던 일을 잘 아시잖아요. 의상실 가서 전화기 딱 가서 최순실한테 건네주는 그 장면. 옷값 내주고. 그 옷값 내주고. 그러니까 주로 최순실과 연관돼 있는 일들을 했던 곳이 제2부속실이고 거기에서 만들었던 또 거기서 관리하던 자료들이 폴더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내용 중에 많은 부분 최순실과 연관된 그런 비리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제2부속실에서 업무를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도 포함돼 있을 수 있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블랙리스트 관련된 문건도 포함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주요 내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어제는 이제 워낙 야당에서 비판을 많이 하니까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 얘기 안 했거든요.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자료들만 있다 이 정도까지만 밝혔는데 이제 아마 이제 특검이나 검찰의 자료가 넘어가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최순실 관련된 비선 실세를 어떻게 청와대가 관리하고 수행하고 도와줬느냐 하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랙리스트 관련 그다음에 그냥 묻혀버린 정윤회 문건, 정윤회 문건 관련된 것도 일정 부분 자료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죠. 김남국 변호사님. 제2부속실인데요. 국무회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이거 CG 없나요? CG는 국 끓여 먹었나? 자, 기타 회의 자료면 문서 파일 등? 뒤에 나왔습니다. 이건 옛날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CG를 요구하는지. 자, 여기서 9,308건인데 국가 중요 자료는 다 여기서 나왔어요. 네,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국무회의 문건이 292건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21건, 그다음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02건. 그렇게 지금 현재 공식 문서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총 발견된 문건 자체를 보게 되면 9,308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보게 되면 암산을 해보면 8,593건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그 회의석상에 나왔던 어떤 문건 내용 말고도
그 외에 여러 가지 문건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고 앞서 이제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2부속실 자체가 예. 실제 제2부속실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최순실을 보좌하는 그 역할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비추어 봤을 때 최순실이 지시하고 최순실이 뭔가 요구를 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 작성된 그런 문서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문건 자체가 작성된 그 시기 자체를 보게 되면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집권하고 바로 그때 시기예요. 그렇죠. 초반부터 작성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집권 중반까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박근혜 정부의 권력이 가장 높았을 때에까지 작성이 되었던 그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내밀한 내용들이 불법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건들이 있을 가능성이 사실상 높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는 있을 것 최 같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1차, 2차 사과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초반부에 비서진이 진용이 잘 갖춰지지 않았을 때 묻고 몇 건 참고한 건은 있어. 참고한 적은 있었다. 비서진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는 그러지 않았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2015년까지도 문서가 오고 갔던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 부속실에서는 결국은 전체 국가 중요 문서를 최순실한테 주고받는 역할을 했던 그 문서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왜냐하면 2015년 이후에는 부속실이 없어져요.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예. 그때까지 활동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봉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지금 뭐 우리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예. 뭐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2 부속실이 했던 역할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비선 실세인 최순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텐데 문서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거기서 예를 들면 6GB예요. 예, 6GB고 아까 말한 김남욱 변호사 얘기했듯이 8,000건 이상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 나온 문건이 아닌 다른 문건이란 말이에요. 아하. 그런 문건이라고 하면 이 문건들이 최순실과 연관돼 있거나 아니면 최순실에게 일정 부분 정보를 넘기기 위한 문건일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세월호도 사건도 그 당시에 터졌잖아요. 2014년 4월 16일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에 포함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최순실이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세월호 관련한 정보를 뭐 어떤 형태로든 뭐 이미지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정보를 일정 부분 좀 없앤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런데 정말 이 자료를 왜 안 없애고 갔을까요? 제2부속실이 없어지면서. 이런 추정도 가능하지 않나요? 대외적으로는 제2부속실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 이후도 계속, 근데 그 이후 했으면 그 이후에 문서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2015년 1월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하고 부속실 없앤 건 맞고 다른 쪽으로 옮겨갖고 업무를 봤을 텐데 안봉근 비서관이 이걸 왜 안 없앴죠? 이게 고의로 안 없앴다라기보다는 아마 좀 실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건이 뭐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되고 뭐 정무수석실, 국가기획실 뭐 여러 군데서 발견됐기 때문에 예. 사실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이후에 청와대에서는 모든 그 청와대 내에 있는 수석실의 캐비넷이나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남겨져 있는 문건을 확인하겠다라고까지 예, 했는데 그랬었죠. 예, 그때 발견되지 않고 지금 이번에는 공유폴더 형식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그 제2부속실 자체에서 아예 그 컴퓨터 내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세팅 자체를 전부 다 초기화하고 포맷을 해가지고 파일 자체나 뭐 문건 형식으로 남기지를 않았는데 공유폴더 형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클라우드 형식으로 해서 다른 곳에 저장해왔던 그 디렉토리 자체를 너무 이제 안쪽으로 해놨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을 실수로 남기고 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또 다른 폭탄이 될 수 있을까요? 김준일 기자님. 예, 일단 지금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1심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제 그 국회 위증은 이제 유죄를 받아서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은 김기춘 실장과 그 밑에 직원들은 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유죄를 받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 기간이 언제냐면은 조윤선 이제 전 장관이 문체부 장관 하기 전에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였거든요. 예. 이 기간이. 그래서 정무수석으로서 블랙리스트 어떤 작성 과정이나 이런 거에 깊이 관여를 했고 제2부속실에서 그런 것들을 입증해 줄 만한 자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때 판결문은 판결 내용은 이거였었죠. 정무수석실에 있었지만 이미 정무수석으로 가기 전에 비서관들이 다 작업을 끝냈고 실제로 정무수석실에서
정무수석으로서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예.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예.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거를 뒤집을 만한 이제 증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미 작성이 됐다라고 하지만 중간에 이미 또 다시 새롭게 보고를 받았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든지 예. 이런 식의 증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다른 거는 발언을 안 했지만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자료가 있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한 이유가 어허.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가능성이 있는 것을 시사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의 1심 재판을 보게 되면 사실상 그 아유, 변호사였죠. 예, 죄송합니다. 신동철 전 비서관과 정관주 전 차관이 사실상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면서 이 블랙리스트를 주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진술이 법정에서는 증거로 제출이 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라는 그 결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만약 이번에 제2부속실에서 나와 있는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건 중에 정무수석실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있었던 재임 기간 중에 문건이 하나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윤선 전 장관이 알았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 예컨대 정무수석실에서 문건이 작성되었는데 그것이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건이 작성된 것만으로 사실상 모든 문건은 정무수석에게 보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문건 9,308건의 문건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문건 중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건이 있고 그리고 그 작성된 문건이 그리고 작성 주체가 정무수석실이고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 재임 기간에 작성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항소심에서 조윤선 전 장관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제2부속실인데요. 국무회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이거 CG 없나요? CG는 국 끓여 먹었나? 자, 기타 회의 자료면 문서 파일도? 뒤에 나왔습니다. 아, 이건 옛날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CG를 요구하는지. 자, 여기서 9,308건인데 국가 중요 자료는 다 여기서 나왔어요. 네,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국무회의 문건이 292건이 지금 어허. 들어가 있고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21건, 예. 그다음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02건, 어허. 그렇게 지금 현재 공식 문서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총 발견된 문건 자체를 보게 되면 9,308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보게 되면 암산을 해보면 8,593건이라. 만들었던 또 거기서 관리하던 자료들이 폴더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내용 중에 많은 부분 최순실과 연관된 그런 비리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정윤의 문건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제2부속실에서 업무를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예.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블랙리스트 관련된 문건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주요 내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어제는 이제 워낙 야당에서 비판을 많이 하니까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 얘기 안 했거든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자료들만 있다 이 정도까지만 밝혔는데 이제 아마 이제 특검이나 검찰의 자료가 넘어가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최순실 관련된 비선 실세를 어떻게 청와대가 관리하고 수행하고 도와줬느냐 하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블랙리스트 관련 그다음에 그냥 묻혀버린 정윤의 문건 관련된 것도 일정 부분 자료로 있을 나올 수 가능성이 있겠다. 있다. 예, 아하. 그렇게 보시죠. 김남국 변호사님, 최순실 씨를 보좌하던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제2부속실이 주로 했던 역할이 예. 비선 실세 보호 역할을 한 거예요. 거기에 수행 뭐 이런 역할을 했죠. 안봉근 잘 아시는 예. 거예요. 지금 도망 다니다가 이번에 이제 기소 재판에 나와야 돼요. 도망 다니진 않았어요. 수배 안 숨었죠. 당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일단 출석도 안 하고 막 왜 명예훼손으로 멀쩡한 사람을 안봉근 씨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건 100% 명예. 그러니까 이거 명예훼손 김남국 변호사가 김남국 변호사 수임하세요. 계약서 써달라. 어쨌든 안봉근 그다음에 이영선 윤전추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안봉근, 이영선, 윤전추 이 사람들이 소속돼 있던 곳이 제2부속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했던 일 잘 아시잖아요. 의상실 가서 전화기 딱 가서 최순실한테 건네주는 그 장면. 옷값 내주고. 예, 그 옷값 내주고. 그러니까 주로 최순실과 연관돼 있는 일들을 했던 곳이 제2부속실이고 예. 거기에서 이번에 그 9,308건의 그 제2부속실 문건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이거 기존 것과는 다르게 기존에는 종이 문서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번에는 예. 그 공유 폴더, 제2부속실에서 사용하던 공유 폴더에 예. 담겨 있던 것이 우연하게 직원이 이제 스캐너를 연결하던 과정에 그 존재를 발견을 했고
그래서 그것에 과거 문건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지난달에도 이제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주로 그 문건들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해서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에 있었던 문건이에요. 대부분이. 예. 근데 이번 건은 2013년 3월부터 해서 대부분 박근혜 정부 초반. 그러니까 초반과 2015년. 예, 2015년 1월까지요. 그러니까 예. 초반과 후반이 이제 연결고리가 거의 다 이제 퍼즐이 맞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전에 게 언제였었다고? 주로 후반부였었다고요? 그 전에 게 이제 뭐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다 다르긴 한데 제일 많은 게 정무수석실이었고요. 그게 예.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이니까 정확하게 아하. 이제 딱 맞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제2부속실 거는 그 전반기, 예. 그 전에 거는 후반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예. 그런데 제2부속실은 정윤의 문건 파동이 있었던 2014년이죠. 예. 2014년 11월, 2015년 초. 예. 그 조응천 비서관이 해고되는 시점이 4월인가 5월 고원절이죠. 그렇죠. 예. 그때 하면서 제2부속실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제2부속실이라고 하는 게 예. 영부인 관련 업무를 보고 있던 곳인데 왜 제2부속실이 있냐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결국은 제2부속실이